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가 30세 이상, 30세 성인 인구가 한 3,300만? 요 정도 되는데, 당뇨 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2천만이고, 요 6명 중에 1명이 4년 안쪽으로 약을 처방받는 당뇨 환자가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당뇨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27%의 이 유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본인이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당뇨를 왜 걸린다 그랬어요? 다 먹고 싶은 거? 그렇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만큼 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뭐로 장식하냐? 아니, 음식 안에 들어있잖아. 먹고 나서 그냥 엉덩이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을 올리는 많은 이 음식들이 혈액을 죽상화를 시키고 죽상화된 이 혈액이 혈관을 치고 그래서 혈액을 치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당뇨? 이렇게 잘 잃어버리니까 나는 참 영업하기가 좋아. 당뇨는 혈당이 얼마냐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로 인해서 혈액이 죽상화되고 그리고 얘가 혈관을 치면 요 상태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당뇨? 그렇지. 그래서 이 합병증이 걸리게 됐을 때 소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 그래서 요거로 진행이 돼서 가장 최악의 병이 뭐하고 뭐라 했어요? 암하고 치매. 그러니까 혈액에 이 설탕 성분이 많으면 암에 걸리고 뇌에 설탕 성분이 많으면 걸리는 게 치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결국에 이 여러분들이 가장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모든 병은 출발점이 어디라고?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혈액이 죽상화됐을 때 다양한 손발저림, 손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많은 증상들이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하고 뭐를 하시냐? 약으로 뭐만 관리를 해요? 혈당 관리.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이제 내 몸에 에너지가 되라고 먹은 이 설탕이, 제가 설탕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흔히 먹는 탄수화물을 통칭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저도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출장을 가잖아요. 탄수화물밖에 없어. 먹을 게.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매일 보여. 잘 주는 집이 이제 한식 뷔페. 요것도 이제 밥이 위주죠. 그리고 김밥, 라면, 국수, 칼국수, 수제비 다 보여. 다 탄수화물. 그러다가 이제 혼자 식당을 가잖아요. 그러면 식당 주인이 누들 우아래를 이렇게 떠. 너 혼자 왔냐 이 새끼야. 너 따위가 혼자 와서 내 밥을 먹으려고 하냐 이러면서 눈치를 줍니다. 그러면 눈치를 보다 내가 은근히 소심하거든. 눈치를 보다 어디를 가냐? 편의점. 그 편의점에 또 뭐 먹어요? 컵라면.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 몸 세포에다가 이 혈당을 넣어주는 이 인슐린이라는 애가 문을 열어줘야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든. 근데 혈당이 이런 막 그 요즘 장마철에 뻘물처럼 계속 밀려오면 저 인슐린이 어느 순간 작동을 안 해요. 당뇨병이 이게 무서운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될 포도당이 어디에 남아있다고? 혈액에 남아서 혈액도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신장을 치고 나중에 어디로 나가냐? 소변으로 나가. 그래서 소변에 당이 많다 해서 당뇨거든. 그냥 몸 안에 설탕이 이렇게나 많아지면은 몸이 어떻게 되냐? 전신이 설탕에 절여진다. 그래서 전신에 설탕에 절여진 분들이 걸리는 병이 암. 뇌가 설탕에 절여지면 치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약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시간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하면 좋은데, 제품 얘기를 안 하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제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남은 포도당이 혈액에 축적이 돼서 혈관을 치고 혈액은 죽상화가 되니까 혈액이 죽상화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혈액을 타고 다니는 백혈구가 바보가 돼요. 그 백혈구가 바보가 되면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암이 오기 전에 걸리는 분도 계시고 안 걸리는 분도 계시는데 대체로 오는 게 이제 대상포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포진 걸리신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놓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당뇨 환자의 특징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당뇨에 걸리는 사람의 비율이 40%가 넘어요. 이 당이 무서운 게 뭐냐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해도 당 수치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이게 해소를 해야 되냐?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속썩여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하면 내 새끼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 어쩌냐 하면서 그 세월을 그냥 버티시는 거지. 그러면 몸 안에는 당이 홍수처럼 막 흐르면서 전신을 설탕이 지배하니까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흘러넘쳐서 뇌를 지배하면 치매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신장이 또 이제 망가지게 되거든요. 이 설탕에 절여진 혈액을 계속적으로 여과를 하다가 이 신장 필터가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단백뇨가 생겼는데 이 단백뇨 진단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예방을 하려면 단백뇨 진단을 어떻게 하시냐면 소변 보면 거품이 막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셔요? 남자들이 좀 잘 일어나지. 왜냐면 위에서 땡기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5분 안에 그 거품이 안 꺼지면 신장이 지금 현재 여과가 안 돼서 단백질을 같이 이거를 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변에 당과 단백질이 많아지면 신장 기능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소변을 보고 소변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품 함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이 거품이 꺼지는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1분이 넘어가면 1분이 넘도록 거품이 안 꺼지면 지금 내 신장이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식단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을 어떻게 하셔야 돼?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탄수화물 줄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고 얘기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탄수화물을 전통적으로 먹던 이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식단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도 어디 운동을 해야 돼요? 하체 운동. 그러니까 식단을 못 바꾸면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체 운동하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또 변명을 합니까? 관절이 다 작살났다고 그러죠? 그런 양반들한테 들이미는 게 뭐예요? 그게 솔로피시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고, 식단을 바꾸는 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진소mon을 드시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거는 어찌됐든 대체되는 뭔가를 대안으로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국인은 일단 췌장 자체가 굉장히 약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당뇨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스트레스성 당뇨 환자가 아까 제가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약 40% 정도가 먹는 거에 비해서 스트레스 상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 당뇨 증세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혈관은 설탕에 저렸고 남아도는 포도당은 간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걸리는 병이 지방간이죠. 그래서 지방간 환자들이 한 100명 중에 1명이 간암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풍이 오죠. 풍이 온다든지 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도당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라고요? 단당입니다. 단당. 밥빵 요거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라고? 단당입니다. 단당. 알코올하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과일 있죠? 과일도 당뇨 환자들에게 독극물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디서 이상하게 생긴 강사 새끼가 몸에 좀 과일을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블루베리 농장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셨어요? 블루베리 농장 어떻게 해요? 따가지고 먹고만 했구나. 그 입구를 가면 이게 포대가 이렇게 쫙 쌓여있어요. 그게 이제 설탕 포대거든. 그리고 이만한 들통이 있어요. 거기다 설탕을 막 녹여. 그러면 밥 고랑 사이사이에 검정색 파이프가 다 들어가 있어. 네? 설탕물로 키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모든 과일들은 블루베리뿐만이 아니고요. 하여튼간 당뇨 환자들은 과일이 독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왜 그런 여사님들 있잖아. 커피숍 가면 건강 생각하신다고 나는 커피를 안 먹고 나는 우아하게 과일 주스. 근데 과일에 들어있는 이 단당이 식이섬유,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일의 식이섬유 때문에 서서히 흡수가 되는 건데, 이 식이섬유를 싹 깔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이 폭포수처럼 치어올라요. 그러면 이런 단순당, 술 이런 것들은 오로지 간에서만 처리를 해요. 밥이나 빵은 그나마 전신 근육이 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소화가 되기도 하고 대사가 되기도 하는데, 술과 단당류는 특히나 어디에서밖에 대사가 안 된다고? 간에서만 대사가 되고, 대사 후에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요. 그러니 이 과일이 건강식이라고 믿어왔던 분들은 이거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당뇨의 가장 치명적인 과일이 단감입니다. 단감. 그리고 겨울에 드시는 과일들 있죠. 귤,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이런 교육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나는 공부 좀 하고 말씀드릴 거 아니야. 네. 여기 있다가 저기 나가면 그냥 다 까먹어.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느끼는 답답함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가 세워놓은 사고의 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채식이 몸에 좋고 과일이 몸에 좋고 저염식이 몸에 좋고 이렇게 본인이 한창 공부할 때 받아들였던 지식을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본인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공부한 내용이 있어. 응? 그러면 그게 지식의 아주 큰 어떤 지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료들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안 바뀌어. 괜히 여러분들이 나가서 고객들에게 얘기해도 안 바뀌어. 답답해 돌아오는 거야. 논문 자료 뭐 이런 거 내가 다 제시할 수 있어. 왜 채식이 안 좋고 육식을 해야 되고 막 기타 등등 이런 걸 얘기를 다 해줘도 이게 안 바뀌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해야 돼. 반복 학습. 그리고 한식은 제가 누구의 식단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냐면 한식은 농부들의 식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농사를 지을 정도로 육체 노동이 없으신 분들은 한식이 다 뭐가 된다고? 독이 된다. 이 넘쳐 고기 먹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안 할 것 같으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육체 노동을 해서 근육이 포도당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저렇게 탄수화물이 많은 삼시세 때 한식을 먹고 어떻게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응대에 붙이고 앉아있으니까 쓰이지 못한 포도당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혈액에 남아있어서 혈관을 작살내고 이 모든 축적된 질환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게 혈액이 이제 박살나 있고 혈관이 박살나니까 누가 무리를 하냐면 심장이 무리를 합니다. 심장. 그 뭐가 올라가겠어요? 혈압. 근데 고혈압이 걱정돼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뭐밖에 없어. 열심히 약 먹고 소금을 독극물처럼 여기고 소금을 안 먹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몸에 좋은 소금과 몸에 좋은 동물성 기름이 음식에서 빠지니까 음식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이 안 돼 있지. 고소한 맛을 내는 그 동물성 지방이 없지. 그러니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뭐만 집어넣어? 설탕이 자꾸 들어가. 모든 음식이 설탕 베이스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수도권, 서울 음식이 제가 다녀본 바로 전국에서 제일 달아요. 심지어 깍두기도 다. 그게 서울식 깍두기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금은 여러분 많이 먹으면 물 한 잔 먹고 땀 빼면 끝나잖아요. 설탕은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죠. 어디를 통해서만 빠져나가냐? 하체 운동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건 다 어디 남아있어요? 혈관에. 그래서 끈적한 혈액을 이렇게 굴곡 있는 혈관에다가 보내야 되니까 누가 애를 쓰는 게 병이라고. 심장이 애를 쓰는 병이 고혈압. 그래서 이런 도표를 좀 출력해서 약 드시는 분들 우리 진성원이나 라바 역종 소금을 드시라고 이렇게 출력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라고 저기다 갖다 놓고 여주 힐링캠프 할 때도 갖다 놓고 해도 요 자료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 없어요. 저 가져가서 대학교 앞에서 한 6,000원만 주잖아요. 이거 책으로 만들어주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 떠는 것보다 저런 거 보여주면 어떻겠어? 신뢰가 올라가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해야겠다.
집에 갈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이걸 맨입으로 가서 고객이랑 만났다가 어떻게 돼? 그분한테 박살나고 못 팔고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처방되고 있는 혈압약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정리해 놓은 자료. 글씨가 작으니까 출력해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도 얼마나 이놈들이 장난을 치냐면 그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혈압 잴 때 멀쩡한데 병원 가면 꼭 30씩 더 나와. 이런 분들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병원에 있는 혈압계가 집에 있는 것보다 30 이상 높게 조정을 해놓은 혈압계를 쓰더라. 그게 걸릴 거예요. EBS 다큐인데 저 혈압계를 누가 납품해 주겠어? 제약회사가 납품해 줘. 그러니 환자분들이 똘똘하지 않으면 병원한테 몰아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제가 지금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 환자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노령이고요. 넷 중에 하나예요. 암 환자요. 셋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성분들 기대 수명이 88에서 89세가 됐어요. 되게 오래 살잖아. 건강 수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병원 입원 안 하고? 네. 그건 몇 살일까? 그럼 너무 불행하잖아. 81세. 이것도 평균이야, 평균.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몇 년 동안 병원에 있어요? 8년 동안 병원이든 요양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의사들이 탈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탈춤을 추냐? 제일 어린 선생을 붙여. 경험이 제일 찌든. 그리고 가장 비싼 약을 추천. 가장 최근에 들어온 약을 추천. 왜냐면 이런 분들은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잖아. 그리고 돈 없는 집안 자제들은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연명치료 안 한다는 서명을 10 중에 8하고 다 해. 그러면 얘들한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면피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서 8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자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깔고 있는 아파트 포함 전국 평균 3억입니다. 3억. 3억에서 3억 5천. 이 치매에 걸리잖아요. 1년에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다 통계청 자료있거든. 1년에 4천을 써. 그 치매 걸리면 보통 7년에서 8년 사시거든요. 계산해봐.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뭐 때문이라고? 이거 왜 걸린다 했어요? 먹먹먹 하고 어떻게 한다고? 엉덩이 깔고 앉아있는.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현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서 의사쌤들이 뭐라 그래? 30분이라도 걸으라. 왜? 그렇게 걸으면 엉덩이하고 대퇴하고 종아리하고 이런 데가 몸 안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근육이 이 포도당을 다 연소를 시키고. 그래서 하체 운동을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마저 안 하면 이 당이 어디로 가요? 다
혈관이 젖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말을 징그럽게 안 듣고 뭐 좀 먹으라 그러면 의사가 먹지 말았어요. 막 이러면서 말 안 듣는 양반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으라고 내준다고? 아이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내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이 강의식 행사를 네트워크 회사가 하는 이유 아세요? 강의식 행사를 네트워크에서 하는 이유 아냐? (1대1이나 2대1, 3대1로 테이블 미팅하면 저쪽이 다수면 그거는 상담 하나만 저쪽 집에 가는 것도 50% 먹고 들어가고 왜 똥개도 자기 집에서 먹고 들어간다잖아요. 절대 적군의 집에 내가 찾아가면 안 돼. 그것도 적은 숫자. 그러면 왜 강의식으로 이렇게 하냐? 죽으나 사나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여기 앉아있잖아. 돈을 달아요, 못 달아요? 내 정보를 그 사람한테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야. 신규를 왜 안 됐고? 응? 미안하시죠? 네. 모시고 오면 무조건 팔게 해줄게. 네. 네? 내가 그걸로 재능이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거야. 아니, 내가 박수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시고 와. 진짜. 이런 거 내가 밤새서 찾아왔거든요. 네? 보세요. 당뇨 때문에 소혈관이 이렇게 상한다니까. 그런 환자들도 많아요, 주변에. 그리고 저 소혈관 합병증 가기 전에 오는 병이 뭐냐면 그게 비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힐링캠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혈관 합병증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심장 주변 혈관 작살나죠. 심장 자체가 작살나죠. 뇌혈관이 이제 문제가 된다. 중풍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 안 주시네. 그 치매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왜 유로알파 많이 파시잖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 많이 해주시죠. 치매의 종류. 어떤 치매를 가장 많이 걸릴까? 왜 얘기 안 해줘요? 그렇지. 가장 많은 건 알츠하이머예요. 여기에 한 60에서 70%. 그리고 말씀하신 혈관성 치매, 출혈 내지 경색, 막히거나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 혈관성이 15에서 20. 그러면 이 알츠하이머는 이거를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저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병이 뭐부터 시작했는지를 조사를 싹 했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들이 어떤 병에서 시작해서 이 알츠하이머에 걸리냐. 조사를 해봤더니 요 환자의 90%가 병의 시작이 뭐였냐? 당뇨예요. 그래서 저 알츠하이머를 지금 유럽에서는 사명당뇨 이렇게 부릅니다. 사명. 일형당뇨는 뭐예요? 일형은 선천성. 이형은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후천성 당뇨. 사명당뇨는 뭐냐? 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조사를 해봤더니 설탕덩어리더라. 혈관성도 마찬가지죠? 혈관을 누가 망가뜨린다고? 아니, 내가 왜 퍼센트야? 누구도 내 몸을 망칠 목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식단 가이드가 잘못되고 이 약으로 하는 게 잘못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많은 분들은 지금처럼 뭐를 드시면 돼요? 한식을 위주로 드시면 돼요. 근데 내가 신체 활동을 할 계획이 없어. 운동을 안 할 거야. 몸을 안 움직일 거야. 그러면 드시는 음식을 뭐를 드시라고요? 가급적 지방과 단백질. 꼭 고기라고 특정 짓지 말고 지방과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적어도 얘로 몸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자료도 제가 원하시게 되면은 또 이제 공급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콜레라고 돔이 시책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콜레라고 돔을 여름이라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 혈액의 죽상화가 되면 손발저림, 혈액순환 문제, 그리고 체온의 들락날락 이런 여러 가지 컨디션 문제, 그리고 통증 질환이 생기잖아요. 이런 분들은 콜레는 막 어디가 아픈 분들에게 우리 사업자분들이 콜레 매트를 기본으로 잘 까요. 굉장히 잘 까는데 이 콜레라고 돔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건식 사우나를 하는 거예요. 건식 사우나가 뭔지 아세요? 그 핀란드식 사우나 아시죠? 안 해보셨나? 왜? 배지가 같은 거 하나 있고 여기다가 막 물 뿌려가면서 건식과 습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환기시설의 요구.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찜질방 가서 사우나 하면 그 왜 찜질방 사우나 되게 답답하잖아요. 환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습식 말고 건식 사우나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냐면 일주일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이 30분 이상 하는 거를 4번 이상 하면 혈관 청소가 기똥차요. 그래서 요걸 들어가기 전에 진소번을 드시고 요걸 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 치매의 원인이 되는 미세 플라스틱 있죠. 네. 이게 그렇게 뇌에 많이 끼게 돼요. 어느 정도 끼냐면 일주일에 여러분들 쓰시는 크레디트 카드 있죠? 그거 한 장 돌려. 일주일에 평생 이 카드 8,000장 돌려. 이거 내가 저기 배너자를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드릴게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 많이 끼냐면 뇌 수막 있죠? 여기에 그렇게 끼요. 뇌하고 요 경계고 거기에. 그리고 남자들은 어디에 많이 끼냐? 고환에 그렇게 많이 끼요. 저게 원인이 돼서 불임인 남자애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요거를 사우나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무지하게 빠져나가요. 뇌에 낀 거는 거의 84% 이상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라라샵에서 내가 건식 사우나를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제가 배너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인쇄는 누가 해야 돼? 네. 본인이 하세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 건식 사우나를 콜렛 매트하고 돔을 씌워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왜 열충격 단백질 있잖아요. HSP. 얘가 가동되는 게 온도가 어디냐? 39도야, 39도. 그러면 어디가 39도가 돼야 되냐? 내 체내열이 39도가 돼야 돼요. 체내열이 39도가 되면 열충격 단백이 생기면서 다양한 면역물질이 생기면서 이 아이가 암세포도 두드러잡고 전신을 정상화를 시키는데 문제는
찜질을 하다가 만다든지 너무 오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연구 논문이 실제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30분 이상 아니 하루에 30분 이상 네, 잘못했어. 1일 30분 이상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는데 몸의 최대 열을 몇 도까지 올려야 돼요? 39도까지. 이거를 하는 방법 이렇게 먹는 체온계가 있대. 그 똥으로 싸면 회수하고 막 이런 건데 이거 우리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애기들 체온 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항문에다가 딱 넣어보는 거야. 항문이 좀 지저분하다. 그럼 귀. 이거 쏘는 거 있잖아. 체온계. 쏘는 거 있네. 위에다 하면 39도 딱 되면은 그때 뭐가 나온다고? 열충격 단백이 그때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체온이 낮은 분들이 거기까지 도달을 안 하면서 이 사우나에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느끼는데 요거를 하시게 되면 하여튼간 이 혈액의 죽상화가 해결이 되고 혈관 청소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가 된다고요? 뇌와 고환에 쌓여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가 돼요. 근데 이제 아들내미가 고환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고환에다가 직접적으로 때리면 얘가 불임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환은 항상 33도를 유지해야 되거든. 그래서 몸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환에다가 요즘 냉팩 있죠, 냉팩. 무슨 일이 아니니까 멀쩡한 애들 씨 없는 수박 안 만드는 법이요. 냉팩을 거기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이 전립선 그쪽에. 네, 그렇게 해서 사우나를 해주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 출산 계획이 있는 젊은 남자들 있죠. 이런 분들은 사우나 하실 때 그런 신경을 조금 쓰시고, 그리고 나는 이미 묶었고 더 이상 애를 낳을 계획이 없는 남편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여름에 뭐를 하셔야 된다고? 건식 사우나를. 그래서 이제 뭐를 신경 쓰시면 되냐면, 여러분 라라샵에서 환기 있죠? 네. 그 다 공기청정기 다 있으시잖아요. 네. 요거 신경 쓰시고, 제일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우나에서 땀을 흘렸잖아요. 그럼 이 땀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 있다. 각종 독성 물질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왜 우리가 콜레드에서 찜질하고 나면 땀이 막 찐득찐득하거나 막 이거를 빨리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샵마다 다르겠지만 샤워 시설이 있는 곳에선 샤워를 하시게 하시고, 아니면 수건으로 온타올로 그냥 씻어주신다든지 요것만 신경 쓰시면 그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USB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콜렌하고 돈매트하고 해서 사우나를 하기 전에 진송원을 딱 드시면 혈관 청소가 되는데,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진송원은 어떤 분들을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혈전 용해제 드시는 분들, 아스피린 같은 거. 왜냐면 이게 중복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닌데 내부 출혈이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안 그래도 약하신 분들이거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혈전이 생기는 원료 물질을 제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혈관벽이 굉장히 좀 감수성이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진송원을 드시게 할 때는 꼭 어떤 약을 드시는지 확인을 하셔라. 그래서 보시면 이 진송원은 100% 솔잎 증류 농축액이고 혈당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용 원료입니다. 그래서 개별 인정용 원료는 뭐냐면 양만큼은 아니지만 임상 데이터를 5년짜리를 보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상압액에 효과가 있다는 걸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으면 개별 인정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일 성분이 아니고 뭔가 이것도 솔잎을 증류해서 기름을 짠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복합 처방으로 해서 뭔가 형태가 다른 원료 물질, 뭐 2개, 3개를 합쳐서 어떤 걸 만든다든지 형태가 다른 걸 만들면 건강기능식품 레벨 중에 최고 레벨에 주는 게 저 개별인정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성분은 개별인정형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녹용, 인삼 이런 거는 그 단일 품목 가지고 개별인정형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녹용에다가 인삼에다가 당귀를 섞어서 뭔가 젤리 형태의 어떤 원료를 만들어서 5년 동안 효능 효과를 검사를 받아서 내놓으면 그 아이는 개별인정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시네라 씨가 판매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격도 싸고 지금 시책 아직도 하나요? 끝났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시네라 씨가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싸고 양이 많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시면 되겠고 일반 식품과 건식의 차이 이런 것도 이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적송으로 이게 이제 보시면 해발 300m 이상의 적송을 가지고 이제 제품화를 한 거고요. 그래서 솔잎 1000kg를 증류를 하게 되면 소주병 하나가 이제 나올 정도로 그래서 2.8kg의 솔잎이 단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 이게 왜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자꾸 안 나냐? 정일품. 정일품하고 직접 비교를 해보셔도 이 오일 색깔이 조금 더 진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입술에서 이제 입에서 이제 터뜨려서 이제 드셔보시더라도 훨씬 더 화한 성분이 이제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깨물어 먹다가 갑자기 이제 기침이 나거나 이렇게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깨물어 먹는 게 비위가 상하면 굳이 안 깨물어 드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원료 물질이 바로 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혈전 용해 효과가 엄청나게 센 건 바로 저 테르피놀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쓰리카렌, 리모넨 이런 것들이 18에서 26, 15에서 16.5, 5에서 10. 그래서 이게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개별인정형 효과를 이제 받을 수가 있고 각자 이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 테르피놀렌 같은 경우는 아예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늦춰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얘가 합성돼서 포도당이 되는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이제 늦춰줍니다. 그리고 이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 요거를 향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AMPK에서 단백질 합성으로 해서 체내 에너지 연소를 촉진하는데 저 테르피놀렌 자체가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혈관과 혈액에 문제를 만드는 걸 근본적으로 예방을 해주는 게 이 테르피놀렌이고 그래서 이 3가지 성분이 우리가 이제 진소원을 먹게 되면은 그 솔잎향이 강하게 이 휘발성으로 나는 이 핵심적인 성분이 바로 이 3개입니다. 3개. 그리고 쓰리카렌은 체내 염증을 없애주는 거고 그리고 이 쓰리카렌이 좀 이렇게 당뇨로 인한 췌장 손상이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 췌장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또 하고요. 그리고 이 리모넨은 세포의 포도당을 흡수를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아이가 당뇨로 인한 혈액과 혈관 문제 이상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소원을 드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드셨을 때는 일반적인 그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혈당이 미친 듯이 이렇게 이제 치고받는데 진소원 드신 분들은 혈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올랐다가 서서히 떨어가요. 그래서 이 저혈당 이 스파이크가 없는 그런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혈관 청소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전용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방세포의 새로운 증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열심히 드셔주시면 비만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지방이 잘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페놀리핀 1이라고 하는 효소제가 있대요. 그래서 요 놈이 있으면 지방이 빠지는 거를 엄청나게 막는데 우리 진송원을 드시게 되면 지방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요 놈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큰데 어디가 다이어트가 되느냐면 혈관 다이어트가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 비만 환자들이 혈관에 지방이 한 6에서 7kg가 껴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성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진성원 드시고 가볍게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때 나오는 설사가 이게 기름이 많이 함유된 기름 설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나 독성 유전자가 하나도 없고 잔류농약도 없고 중금속도 없는데 특히 이제 이런 제품을 팔면 현재 이제 네트워크 시장에서 북한산 적송을 갖고 만들었다 이제 이러면서 약을 파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뗄감도 없어요. 뗄감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북한산 뭐뭐가 안 들어온 지가 벌써 4년, 5년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막 비행기 날리고 오물풍선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물류가 끊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귀담아 듣지 마셔라. 외국 여행 갔다 오면서 네. 침향을 노래방 침향이요? 침향도 좋지. 침향이요? 침향이랑 얘가 하는 역할이 비슷해요. 혈액순환하고 당 떨어뜨리고 염증 빼주고 근데 이 침향이 이제 나무를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 이 침향이 왜 떴냐면 그 왜 공진단에 원래 이 사양이 들어가잖아요. 사양. 근데 이 사양이 그게 이제 거의 멸종이기 직전이라 이게 이제 너무 비싸져서 대체품으로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침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향은 혈액순환 시켜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 제거해주고 그래서 우리 이 진송원하고 이제 역할이 좀 비슷하죠. 그러면 혈관 청소, 혈액을 맑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베이스가 되냐면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깨끗해야 백혈구가 활동력이 올라가고 혈액이 깨끗해야 림프도 깨끗해지거든. 그러니까 이 림프로 독성 배출 역할도 원활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침향하고 요거하고 역할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뭐 침향이 대부분 저기 이제 그 동남아 이쪽에서 이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뭐 거의 게 좋다 뭐 어쩐다 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침향은 그래요. 그럼 질문 받고 끝낼까요? 솔로핏은 많이 했잖아. 운동 정신을 4번을 저희가 잡는데요. 네. 근데 혈압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했는데 네. 한 사람 없는 사람들은 다 용해제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용해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지? 그거를 알아요 본인들이. 혈전용해제를 처방. 근데 이게 본인 약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그런 경우가 대구랑 부산에서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드시면 혈전용해제를 드시는지를 물어봐. 혹시 혈압약 드십니까? 뭐 고지혈증 약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마 안 보이실걸요. 나 여기서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처방하는 혈압약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의 작용을 차단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이렇게 이제 왜 고무줄 이렇게 늘리듯이 이리저리 이렇게 늘어져요. 근데 이 약은 끊으면 안 돼요. 끊을 수가 없어요. 저 약을 끊잖아요. 그럼 어떤 이유든 혈관이 흡착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이 혈압약 공부할 때는
이 약을 처방하는 걸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혈관을 인위적으로 막 늘려주니까 효과는 좋은데 끊을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30대 초중반인 사람들한테는 요걸 처방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지럼증이랑 고칼륨 혈증이랑 피로감이랑 해가지고 혈관 기능의 탄력 유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복합 처방을 해요. 또 칼슘 흡수 차단제, 혈관 근육 수축에 필요한 칼슘 유입을 차단. 이런 건 또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이렇게 탄력 있게 이렇게 수축 이완 돼야 되는데 혈관이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혈압약이 어떤 분은 물어보니까 혈압약을 보약으로 아는 분도 계셔요. 혈압약을 먹으면 내가 건강해진다.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을 먹고 나면 부작용이 안면 홍조에다가 발목의 부종, 두통, 두근거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베스트로 처방되는 이뇨제가 3입니다. 3. 그리고 이제 베타 차단제는 뭐냐면 교감신경을 억제해서 심장박동수를 낮추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무기력증, 맥박이 느려지고 수면장애에다가, 그리고 이제 ACE 전환효소 억제돼도 마른 기침에 미각이 이상해지죠. 어떻게 미각이 이상해지냐면 올해 김장은 짜게 했는데 내년 김장은 싱겁게 하고, 소금간 잘 못 보는 분들이 저런 약을 드시는데, 그러니까 이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혈압약을 드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까봐 혈압약을 드시죠. 그래서 제가 당뇨가 왜 걸리고 혈압이 왜 발생되고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해주냐면 그분들에게 혈압약의 의미 없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오리식품을 드시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의 원인은 뭐냐면 얘가 뭐를 해서 혈액을 끈적하게 해서 혈관도 좁히고 울퉁불퉁하게 하고 혈관 탄력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당뇨가 되는 건데 그 약만 드시고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인 얘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뭐만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만큼. 근데 저 약을 처방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또 얘기해준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당뇨 환자는 너무 자주 먹어서 당뇨가 걸린 거잖아요. 근데 이 당뇨 환자한테 하루 3끼 식후에 이 약을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 그 3끼를 먹으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당이 안 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당뇨 환자는 일정 부분 단식을 하든지 1일 1식을 해야 되는데 약을 주면서 3끼를 의무적으로 먹게 하니까 이게 안 나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식을 하고 싶어도 약을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밥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제가 한 15년 20년 건식 강사하면서 제일 불쌍하신 분들이 당뇨 걸리신 분들, 합병증으로 막 치매, 암 이렇게 되신 분들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의사가 자기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도 그런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혈압당뇨 고지혈증 약을 못 먹게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줄여보는 걸 권하시고, 그리고 이런 진소몬 같은 거를 드시게 하고, 혈당 관리에 최고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하체 운동. 근데 이 하체 운동을 시킬 때 뭐라고 또 변명을 하냐, 관절이 작살나서 못한다 이럴 때 뭐라고 하고, 솔비오핏을 들이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체 운동을 해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계단 타기 같은 거 있죠.
특히 이제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도 계단 오르기 운동 있잖아요. 요거 하시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무릎에 안 좋은 건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이 하중이 엇나가는 게 문제지, 올라가는 건 정확하게 90도를 딛고 올라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가볍게 워킹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하라고. 근데 솔레오핏은 무조건적으로 혈압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아이는 그냥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가자밀근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솔레오핏을 여러분들 무조건 쓰시게 해요. 이거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거부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정확한 자세, 자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90도로 아랫배에 힘을 주고 기립근은 세우고 뒤꿈치는 무릎보다 2cm 뒤쪽,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는 주먹 하나.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정확하게 해야 가자미근에 자극이 들어가요. 안 그러면은 이 혈관 강화 효과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이 가자미근이 연소를 함과 동시에 뭐를 또 써주느냐? 혈액에 있는 지방을 직접적으로 써요. 그러면 혈액은 어떻게 되겠어? 깨끗해지겠지. 그러면서 하체나 무릎의 관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떤 분들이 이제 문제냐면 여성분들이 하체 운동을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왜냐? 치마에 있는 꼴보기 싫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아리 1cm 두껍게 하려면 하체 운동을 스쿼트랑 런지 기준으로 좌우 150회씩 1년 이상 해야 한 0.5cm 늘어날까? 그러니까 다리가 그렇게 쉽게 굵어지지 않아요. 특히 여성들. 그러니까 하체 운동을 좀 빡세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아리 두께로 이제 건강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는 종아리 둘레를 어떻게 되냐면 제일 두꺼운 부분 있죠. 종아리 줄자를 이렇게 재시면 남자는 36, 여자는 33cm. 그거 미만이신 분들은 근감소증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줄자로 종아리를 한번 재보시고 33cm보다 가는 여자들이 젊을 때는 종아리가 얇다고 으둥거리고 다니던 예쁜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 근감소증에 걸리게 되면서 상당히 노후 건강이 취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근데 어지간한 양반들은 33 넘습니다. 여성분들은. 참고로 저는 46. 남자는 34.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솔레오핏도 자료 다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자료는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해요. 가자미근은 혈중의 포도당하고 지방을 직접 가져다 쓰기 때문에 솔레오핏은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한 60분 이상 쓰셔도 돼요. 권장 사용 시간은 40분인데 제가 권장 사용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회사가 책임지는 시간. 그 이상을 내가 체력적으로 괜찮으면 그냥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강도는 어떻게 하라고? 35 이상. 그러니까 내가 솔레오핏으로 관리를 했는데 다음날 근육통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35에서 6, 7, 8 하다가 막 쥐가 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야옹야옹 하면서 침을 코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니까 쥐가 오기 직전까지 그렇게 해서 이 근육이 제대로 자극을 받고 다음날 근육통이 느껴져야 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당뇨가 한 300에서 400 치고 더
더 이상은 약으로 안 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솔레오핏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요. 그래서 솔레오핏은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선생님, 그것도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인데 당뇨 전문의가 개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당뇨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무릎도 안 좋거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을 운동시키는 목적으로 나온 게 솔레오핏이고 이 솔레오핏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특히 소파에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파에서 하면서 뒤로 널브러져가지고 다리 이렇게 그냥 아우 젊을 때는 그렇게 무릎도 잘 붙이고 하더니 갱년기가 지나가면은 이 그냥 여기는 그냥 딱 벌어지나 봐. 여기를 벌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무릎하고 무릎 사이에 적당한 긴장감이 있고 뒤꿈치는 무릎보다 2cm 안쪽. 그래서 요 자세, 요것도 하나 딱 찍어서 이렇게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수많은 그 혈압과 당뇨 고지혈의 원인인 요 LDL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라바 0.9 소금은 이제 뭐 먹어라 마라 이런 거 이제 설왕설래 하실 거 없이 아침에 소주잔으로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가글을 해서 목 넘기면 꿀떡꿀떡 하시면 눈 좋아지고 전신 건강이 이제 좋아지고 이제 염증 제거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라바 0.9 소금은 소금이라고 팔지 말고 예전에 왜 맥스원 있었잖아요. 저희 맥스원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매를 하셔라.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밀가루 드시거나 밥하거나 이제 요럴 때 넣어서 드시면 당이 실질적으로 안 올라가는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바 0.9 소금은 맥스원을 판매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 드시는 음식에서 넣어서 드시면 당이 안 올라간다. 요거를 명심을 하셔서 그래서 뭐라고요? 솔라진 이 세 개는 당뇨 환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단순히 이 당이 당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걱정하는 이 치매와 암이 다 이 설탕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렇게 이제 처방을 해서 고치시기를 바라면서 제 교육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